첫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주말 본머스 상대로 FA컵 4라운드 일정이 있었다. 그러나 홈 경기를 소화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팀의 베스트 11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베투를 비롯해 은디아예와 린스트럼이 스리톱이 나설 것이고 해리슨이 조커 역할로 더비 라이벌을 공략할 것이다. 단 워낙 리버풀의 전력이 워낙 좋기에 홈에서도 공격적으로만 임하긴 어렵다. 리버풀은 여러 대회 우승컵을 노리며 순항 중이다. 지난 주중 경기에서는 토트넘을 4골 차로 제압하고 리그컵 결승에 진출했고 프리미어 리그 1위와 챔스 전체 1위로 16강에 가는 등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슈퍼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 외에도 디아즈와 각포, 조타와 존스 등이 최고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소보슬라이의 공격 전개도 위력적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게에와 압둘라의 두쿠레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최근 공격 전개 외에도 최종 수비 보호를 잘하고 있다.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나설 리버풀 상대로도 쉽게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리그 연승은 물론 최고의 현재를 보내는 리버풀을 넘긴 어려워 보인다. 살라와 디아즈, 각포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리버풀이 승리하고 1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웨스브로 대 블랙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로미치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암스트롱과 몰럼비의 골이 터지며 셰필드 웬즈데이를 잡고 5위로 올라섰다.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린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현재 순위지만 그래도 승격을 위해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4위 팀과 승점 차가 12점이나 나긴 하나 아직은 많은 경기가 남아있고 연승으로 상승세를 타면 순위 상승도 가능하다. 특히 홈에서 강한 팀인데 최근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7골을 몰아치는 등 마무리가 좋았다. 블랙번은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당했다. 프레스턴 상대로 1승을 챙기긴 했지만 5연승 이상을 구가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던 시기를 벗어나 주춤하고 있다. 오아시유키의 공백이 커 보이는 공격진에서는 게에와 도란 등이 힘을 내지만 마무리가 아쉽고 수비진도 연승 기간의 안정감과는 거리가 있다. 브로미치의 승리를 본다. 블랙번은 상대의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의 문전 침투를 저지하며 공중볼 장악도 되는 베스 데니와 히암 등 중앙 수비가 탄탄하다. 그러나 최근 측면 수비가 자주 공간을 허용하고 있고 그랜트와 디앙가나의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다. 홈의 이 점도 살릴 수 있고 암스트롱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줄 브로미치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클럽 브리에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리에는 25위인 디나모 자그레브의 골득실에서 3골 앞서며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최종전에서 맨시티에 패했지만 스포르팅과 빌라 등을 상대로 따낸 홈 승리가 컸다. 그러나 직행 실패팀 중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됐기에 어려운 일정이다. 최대한 홈에서 크게 승리하고 원정에서 수비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후틀가와 촐리소, 바나켄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아탈란타는 바르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파리팀의 승점 1점 차로 뒤졌다. 바르샤를 제외하면 챔스 진출팀 중 가장 좋은 골득실을 기록했지만 레알과 바르샤 등 라리가 팀에 고전한 게 아쉬웠다. 그래도 챔스와 세리에 모두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기에 전력은 빼어나다. 루크먼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자니올로와 대 케텔라에르 등이 레테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세리에의 강호인 아탈란타 쪽으로 무게감이 쏠린다. 그러나 루크먼의 부상 이탈 이후 아탈란타의 득점이 다소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또 2차전 홈 일정이 있기에 원정팀이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 데룬과 에데르송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에 나서 브리에의 공세를 저지할 아탈란타가 무승부의 결과를 받아들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비록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마디로의 선제골 이후 하지부사와 파이샹의 골이 나오며 스파르타, 로테르담을 완파했지만 네덜란드 컵대회 패배로 탈락했고 아약스에 패하며 리그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팀을 떠난 여파도 있다. 그리고 히메네스를 영입한 밀란 상대로 챔스 16강 진출을 노린다. 밀란은 페에노르트와 반대로 최근 분위기가 좋다.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난적 로마에 완승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는 인테르전 무승부를 비롯해 무패를 이어가며 최근 순위를 끌어올렸다. 페에노르트에서 영입한 히메네스가 조커 역할을 하며 레앙과 아브라함의 부담을 줄여줬고 레인더스의 중원 존재감이 대단하다. 접전을 본다. 밀란이 전력상으로 다소 나은 게 사실이지만 유누스 무사가 이탈하기에 레인더스가 중원에서 공격적으로만 나서긴 어렵다. 밀란보와 황인범, 마디로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할 페에노르트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에르난데스와 토모리, 가비아 등이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할 밀란 상대로 홈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셀틱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틱은 스코틀랜드 리그의 압도적인 1강팀으로 우승이 유력하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21위에 그치며 가까스로 24강 플레이오프에 왔다. 마지막 경기에서 빌라에 패하며 위기가 있었는데 라이프치히와 영보이스 등 탈락팀들에 승리한 것이 컸다. 후르아시가 팀을 떠난 최근인데 양현준과 아담 이다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 맥그리거의 중원 존재감도 나쁘지 않다. 미네는 초반 부진을 털어내며 4라운드 이후 5경기에서 4승을 따냈다. 그러나 상위 8위 안에 들지 못하며 플레이오프를 소화하게 됐다. 포칼컵에서 라이벌인 레버쿠젠에 패하며 탈락했기에 리그와 챔스 우승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 플레이오프 1차전 결과가 중요하다.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해리 케인을 비롯해 사네와 올리세, 코망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셀틱이 홈에 이점을 노릴 수 있지만 팀 간 전력 차는 있다. 특히 양현준과 아담 이다 등의 공격진으로는 게레이로와 김민재, 우파메카노 등이 나설 원정팀 수비를 넘기 어렵다. 킴미히와 고레츠카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막강한 이성 공격수들이 홈팀의 측면을 공략할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벤피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17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브레스트와 파리 등 같은 리그팀들과 함께 24강 플레이오프에 오며 이제 16강행을 노린다. 비록 마지막 챔스페이스 일정에서는 인테르에 완패했지만 홈에서는 경기력이 좋았다. 바르샤와 빌라 등 상위권 팀들을 잡았고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었다. 2차전은 포르투갈 원정을 가야 하기에 이 경기에서 엠볼로와 골로빈, 벤세기르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벤피카는 최종전에서 유벤투스를 잡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모나코를 상대하는데 페이지에서 만나 원정승을 따낸 기억이 있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나설 수 있다. 챔스에서만 8골을 기록한 그리스 국대 스트라이커 파블리디스를 비롯해 디마리아와 아크티르콜루 등이 역습 상황을 이끌며 원정에 임할 것이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벤피카 상대로 홈에서 패한 기억이 있긴 하지만 홈 경기력은 확실한 팀이다. 게다가 지난 주말 파리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이 경기를 대비한 점도 있다. 올스네스와 루이스 등이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할 벤피카 상대로 자카리아와 골로빈이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고 아클리오체와 벤세기르가 침투로 해결할 모나코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